소설 작가가 말도 잘한 필명 단용 쓰고 있는 김단용이야. 필명 아케레스 쓰고 있는 안주현이야. 필명 방울뱀 쓰고 있는 정미래야. 필명 강창사 쓰고 있는 심주훈이야. 지금부터 나를 비롯한 웹소설 작가들이 함께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와! 자, 오늘 주제는 초반 10화 어떻게 채우나. 초반 10화. 나는 진짜 이거는 약간 난 일단 무조건 작품 시작할 때 무조건 재미있는 장면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어떤 사건 주인공한테 맞닥뜨려진 어느 사건인데 그 사건이 약간 내가 생각하기에 재밌는 사건으로 1화에서 2화가 무조건 채워져.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주제 정해오셨잖아요, 미래 작가님. 네. 왜 1화에서 왜 딱 10화예요? 왜 유료화는 25화에서 하고 매출은 5화에서 결정나고 근데 왜 10화예요? 좀 청룡대생 마인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부분 과제를 18씩 써요. 그런 깊은 뜻이 아주 공감이 되는데 갑자기. 게다가 뭐랄까 개인적으로 웹소설에서 루틴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0화까지 만들어 놓은 배경으로 루틴이 굴러가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작가님 입장에서는 10화까지 쓰면은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대략적으로 결정이 난다. 네, 10화까지 좀 톤을 그 작품의 톤의 매너나 기본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이클이 계속 굴러가는 느낌이다. 10화까지 썼을 때 재밌으면은 그 작품은 좀 써봐도 되는 작품이지. 그래서 10화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배우거나 했을 때 뭐 처음 1화에서 주인공의 목표를 알려줘야 된다. 뭐 처음 2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뭐 3, 4, 5화에서는 뭐 3, 4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어떤 배경을 놓여 있는지 지금 주인공이 뭐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 맨날 배웠는데 그걸 생각하고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개차반이지. 생각하고 대차원이에요. 근데 10화라는 건 채우는 방식은 되게 각각할 것 같은데 10화 안에 짧은 에피소드들로 그냥 333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0화 이후에 진짜 25화까지의 긴 에피소드를 위해서 빌드업을 쌓을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인데 1화에서 5화까지는 약간 진짜 도파민용 에피소드. 주인공이 조물의 길을 이긴다. 이길 수 없던 강자를 뭐 회기 후에 이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도파민용으로 일단 3화? 짧은 2화? 그 안에 채워주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만약에 회기로 해서 밀고 나가자면 회기로 이제 목적성을 이제 얻었으니까 목적성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10화 안에 이제 독자에게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시간일 것 같은 느낌? 네, 정말 맞아. 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뭐 할 거고 이제 뭐 할 거고 그리고 뭐 적을 이겼을 때는 얘를 뭐 철저히 뼈조각 하나 안 남기고 없애버리는 타입인지 아니면은 용서를 하고 끌어들이는 타입인지 이런 성격 같은 것도 한 번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초반에 뭐 동료를 어떻게 모아서 뭐 세상 어떻게 구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첫 번째 동료 정도를 얻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 10화쯤 갔으면 적어도 이 독자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려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10화. 진짜 톤 앤 매너라는 말이 맞는 게 이제 이 작품의 분위기 그리고 등장 인물들에 이제 특히 주인공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주인공이 그러니까 뭐 게임 캐릭터로 치면 어떤 직업이고 어떤 스킬을 배울 거고 지금은 어떤 스킬까지 배웠는데 나중에는 어떤 스킬까지 배울 거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기대감 이제 뭐 메이플 스토리를 치면은 주인공이 매직클로 정도는 써준 매직클로를 보면은 매직클로를 보고 나는 썬콜이 돼야지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썬더볼트랑 콜드빔을 쓰는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3차 4차 찍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단편적인 정보로 이제 캐릭터의 미래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보들을 던져줘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등장인물들을 보여줘서 그 등장인물과 주인공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주인공이 목표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조명을 해주고 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작품의 세계관, 배경 이제 뭐
시대상이라든지 뭐 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독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보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네요. 네. 다들 이제 작품 안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작품 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웹소설 1화부터 10화는 약간 독자랑 작가랑의 소개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이야기 쓸 거야. 이런 이야기 쓸 거고 대충 10화 정도면 에피소드 하나 끝난단 말이죠. 에피소드 하나 끝나거나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작가 입장에서는 독자한테 말을 거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걸면서 첫 마디가 막 이상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잘 신중하게 해야 되는 파트인 것 같아요. 아 1화 첫 문장 나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 1화의 첫 문장은 진짜 어떤 유명한 1화 첫 문장들 많잖아. 약간 소설 속에서도 상징이 되잖아. 거의 첫 문장은. 나는 집안을 바라보는 재능이 있었다. 그런 것도 있고 옛날 문학소설 같은 거 보면은 있지 변신? 변신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대사는 기억 안 나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설국도 멋있고 마션경. 마션. 아무래도 좋대. 근데 또 그 나를 이즈마일이라 부르라. 그리고 거미 이스마일. 다자이 오사무코 그 인간 실격. 부끄럼 많은 생애를 살았어. 맞아. 그것도 좀. 그러니까 첫 문장은 또 고민할 만한 주제인 것 같고 1화에서. 그래? 나 그거 고민하면 글 못 써. 아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는 걸 포기했어. 근데 맞아요. 그 1화에서 10화까지 이 회차에 고민해야 할 포인트들이 좀 싸보면 나와요. 맞아. 이번 회차에는 이런 거 고민해야 돼. 이런 포인트. 살짝 공식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 이게 너가 계속 써오면서 생긴 공식이. 루틴이라 해야 되나? 공식이라 해야 되나? 손 가는 대로 쓰는구나. 맞아. 그냥 계속 같은 장르를 써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난 그 공식은 분명히 있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특강 원임 교수님들과 뭐 우리 학교 김선민 교수님과 했고 그 맞아. 이준희 교수님도 배웠고 뭐 1화에 뭐 나와야 되고 2화에 뭐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이거 그러니까 이때로 써야 된다 보다는 잘 쓰다 보면 이게 이때쯤 대부분 들어가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걸 의존하지 않게 돼도 쓰게 되지. 언젠가는 그 틀이 없이도 그냥 쓰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써야 돼요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빅데이터 마냥 맞아. 많은 작품들을 봤는데 초반에 몰입 작품 잘 되는 작품들은 이런 요소가 있더라. 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배우려고 하니까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어야 돼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느낌보다는 잘 쓴 작품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근데 이거 없으면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 근데 약간 이것도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른 이제 빅데이터니까 되게 좋은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냥 되게 많이 모아놓고 보면 공통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경향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없는 주인공의 작품들은 목표. 그걸 대체할 만한 더 큰 설득력을 갖고 있던 거니까 그게 있으면 뭐 상관없지. 근데 저는 약간 10화에 강박 같은 게 있어요. 10화가 아니라 사실 이건 초반 전반에 대한 강박인데 유료화 파트 나오기 전까지 하강 서사에 하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혹은 유료화 파트 나오기 직전쯤에 하강 하나? 근데 그 전에 뭔가 너무 초반에 하강하는 파트가 있고 계속 서사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조금씩 나아간다는 느낌을 안 주고 약간 꼬꾸라지는 파트 있잖아요. 위기가 너무 쉽게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시련이 찾아온다거나 근데 나중에 반드시 던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초반에 이걸 던져버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시련을 던져도 너무 초반에 시련이 나오면 힘들었어요 작품 보기가. 왜냐면 아직 몰입이 안 된 상황에서 얘를 응원하기가 물론 그 전에 1화 2화 잘 썼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막 몇십 화 쌓아놓은 거랑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시련이 나오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초반에 근데 이제 보통 패빙환을 보면 특히 패기 장르가 약간 시작 클리셰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그리고 과거로 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번에 잘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하강 아니면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약간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이번엔 잘해봐야겠다가 더 커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젠 잘 되겠지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별로 하강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건데 사실 저는 하강이라는 말에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별로 없는 거 좋아해요. 어. 그래서 그 하강이 1화 내내 하강하다가 마지막에 회귀하는 작품들 있잖아요. 아, 5천자 내내 이래서 나는 실패했고 뭐 어떻게 달성하지 못했고 악역이 나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였고 이거 5천자 동안 하다가 5천자 마지막에 그래서 회귀했다 하면은 저는 그래서 약간 싫어합니다. 그냥 한 2천자? 2천자도 좀 많아요. 천자? 천자 동안 하강하다가 4천자 상승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화는 상승하는 화예요. 그러니까 약간 하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하는 분량이 더 항상 많아야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네. 맞아. 난 근데 완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언제 어떻게 회귀했다, 환생했다, 게임킹이 됐다라는 말을 나 그냥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평범 판타지물 같은데 주인공 얘가 뭔가 좀 뭐라 표현한다 해야 되나? 나 이렇게 왔다, 했다라는 거를 은유적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시간이 따로 나는데 10화 안팎인데 어쨌든 그때 이제 좀 더 풀어주는 느낌을 좋아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뭐 그냥 두 번째 삶은 만족스러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두 번째 삶은 고통스러웠다 해도 되고 아무튼 그러니까 어차피 회귀할 거 이제 그 회빙하는 완전 클리셰가 됐고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로 옛날에 몰입을 도왔다면은 이젠 그냥 그거조차도 클리셰가 됐으니 굳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로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고통을 주지 말자. 그래서 되게 이 10화 어떻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뭔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종이책 시절부터 많이 봤으니까 물론 그건 1권이겠죠. 1권 초반부의 내용이겠죠. 차원 이동을 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다르고 밤에 달을 봤는데 달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막 너무 심적 그걸 겪고 고통 이런 게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맞아. 이걸 당연히 넣어야 돼. 근데 그때는 그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한 빅데이터에 들어있었어. 그래서 당연히 차원이동하면 주인공이 인간성을 돋보여주기 위해선 주인공이 살인을 하고 나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그런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축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인공의 목표를 정확히 드러내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혹시 어쩌면 나중엔 축약하는 부분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축약해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축약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막상 글쓰러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나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생각나. 이게 옛날부터 보면은 축약된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도 보면 축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게 주인공의 목표를 드러내야 된다. 뭐 이 작품의 배경을 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되게 절대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 나중에 축약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서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뭘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축약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제가 하여튼 이 웹소 똑같은 웹소설이라고 하지만 옛날 것도 10화랑 지금 것도 10화랑 보면은 그 루틴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겼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진짜 10화까지만 세계관 소개하고 어쩌고 하는데 해도 10화가 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부분으로 5화 안에서 어떻게 끝내주고 10화까지는 첫 번째 사건은 마무리되는 걸로 10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벌써 지금 반으로 주는 건데 그런데 요즘 이거 3화 안에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어쨌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주인공에 대해서 알려주고 능력을 알려주고 목표를 알려주고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기가 막힌 뜨개질이라고 비유한 그걸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최대한 이것들을 얽히게 해가지고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것들을 더 추락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뭐 지금은 평균 5화라고 하지만 4화, 3화 어쩌면은 1, 2화도 가능할지도 모르고 중요한 건 독자들이 너무 빠르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몰입을 시키는 거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10화라는 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진짜 10화만 한 5만 자 나오는 거잖아요. 5만 자, 6만 자. 옛날에는 확실히 저 종이책 때 읽어보면 정말 한 반권에서 3분의 1권에서는 꽤 초반을 많이 읽어야 주인공이 이 세상에 적응하고 뭐 1권 막바지야 사람 죽이는 것도 있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10화라는 것도 저도 좀 그때의 감성으로 근데 아무리 늦어도 10화 안에는 주인공도 이 작품의 세계관 안에 적응을 해 있어야 되고 독자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막 그래서 그냥 악살십에서 나오는 방법인데 악살십에서 주인공이 김우진이 데클렌한테 빙의를 하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근데 빙의하고 바로 사건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빙의하고 그 점점 표시 있잖아. 화면 전환 표시를 넣어준 다음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걸로 표현을 해. 음. 그래서 나도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 이 작품에서 지금 쓰는 거에서 썼었는데 한 달이 지나는 걸 표현을 하면서 이 한 달 동안 주인공은 적응을 끝냈고 주인공이 빙의한 몸의 동화를 끝냈고 목적을 세웠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냈다라는 걸 한 달 동안 한 달의 시간이 되게 길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했다는 거를 이제 한 줄로 그냥 줄이는 거야. 그냥 약간 개연성을 그렇게 잡는다. 이제 빙의하자마자 나 뭐 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걸 능력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재미없고 재미없- 약간 구태의연한 부분을 아, 생략하는 맞아, 테크닉 맞아. 같은 게 됐다. 지금 활자가 너무 많이 소모되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아까 말씀한 아키레스 작가님 말씀하신 축약이라는 게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순위권 작품들을 저희는 서칭을 하잖아요. 최근에 네이버 시리즈에서 1등하고 문피아에서 1등하고 있는 하남자의 탑 공략법이라는 걸 봤는데 보면은 주인공의 목표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목표가 안 나와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남자거든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생겼으니까 등반 한번 해보자.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고 긴장감에 대한 축약이 엄청나다고 느꼈던 게 어떤 과정에 대한 축약이라기보다는 그 아까 하강 얘기했었잖아요. 그 하강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뺐어요. 무조건 상승. 이렇게 능력 생겼어. 이 능력이 진짜 좋은 능력이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모든 게 잘 풀려. 내가 막 무슨 최초로 다 이 업적을 했어. 나를 그렇게 해서 관찰하는 애들도 리액션도 잘 해주고 나를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진짜 계속 쭉 지금 100화 정도 넘게 봤는데 하강이라는 게 100화 넘게 거의 없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봤네. 이런 긴장감에 대한 축약이 일어나고 있고 서사도 빨리 가고 있고 주인공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심지어 그 목표를 설정하려면 사실 서사가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축약해버리고 바로 능력 얻었고 나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도 없어요. 그냥 이거 했는데 잘 됐어. 그래서 앞으로 리액션 이렇게 해주고 계속 이거 할 것 같아. 이거 하나로 그냥 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저도 그렇지만 쓸데없는 긴장감이 점점 축약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고 있어서 긴장감이 적은 작품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위기감이 느껴지네요. 무슨 위기감이죠? 난 지금 문장을 좀 길게 하는 약간 축약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나도 축약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다 축약해야 되나?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아니죠. 근데 약간 요즘 저는 사이다만 반복되는 작품을 그렇게 막 마냥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취향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서. 근데 저도 하남자의 탑공략법을 봤었는데 저는 취향이 막 그렇게 안 맞아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라이트하고 소프트하게 갈수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중성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좀 이게 갈등 이렇게 세게 기승전결 빡빡하게 잡혀있는 작품들이 뭔가 메가히트를 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많이 있죠. 이 두 개 사이에서 항상 이것도 약간 할머니 손맛이야. 그냥 그 사이에서 계속 소울대로 고민을 해야 돼. 가야 돼. 방금 그 생각했어요. 저도 하남자 그걸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제 취향 아니었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보긴 봤는데 그 지난번에 한번 홍사인 교수님 게스트로 모였을 때 그때 나도 얘기 중에 하나 그때 좀 그런 뭐 오타쿠의 안온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네, 그 하남자는 좀 그쪽을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약하고는 좀 별개로 그런 긴장감을 즐기는 것도 힘든 사람들도 엄연히 시장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시장의 메인스트림은 기본적으로 자극은 그런 도파민 여기 5초 500자로 많은 도파민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 소녀 동물원을 만들어서 이런 그 히로인 경쟁에 대한 긴장감 없어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런 쪽이 웹소설로도 웹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긴장감이 있고 하강이 많은 작품들도 좋아하거든요. 지나고 보면 사실 긴장감이 없던 작품은 다 결제하고 읽으면 싹 약간 기억에서 사라져요. 근데 하강이 많고 갈등이 인상적이었던 작품들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약간 광팬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향 차이도 있고 이게 근데 결제는 기억 안 나는 작품을 더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결제는 기억 안 나는 작품을 더 많이. 왜냐면 결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작품의 이해했어요. 피로도가 없나서 마음에 물 흐르듯이 이거 어. 읽으려면 또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심력 소모라는 게 있어서. 심력을 전혀 소모 안 하고 이 분야 원탑 마마살. 마마살이 약간 마마살. 그런 케이스죠. 마마살 솔직히 내용 지금 말하라고 하면은 막 기억 안 나는데 재밌게 읽었지. 약간 이 느낌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600화야. 근데 우리 10화 주제 얘기해야 돼. 주제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야, 이 방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 10화부터 시작된다. 그러네. 약간 10화 안에 분위기를 잡아놔야 무르르드 갈 건지 하남자로 갈 건지 무기에게 갈 건지 그러니까 10화 안에 판정나기 때문에 맞아. 그러네. 그만큼 초반이 또 중요합니다. 마마살 10화는 이제 또 그냥 진짜 무르르드 같잖아. 주인공 맞아. 주인공이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주인공은 마력 대빵 많음으로 거의 다 해결하니까. 근데 초반 10화에서 그러니까 사실 초반 10화 초반 한 3화 1화 뭐 솔직히 딱 그 첫인상이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약간 맞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성공하냐를 고민하는 것도 좋은데 내 작품이 어떤 작품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 10화를 어떻게 써야 잘 되더라랑 어떻게 써야 내가 쓰려는 이 내용을 10화 안에서 정확히 축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랑 뭔가 두 가지 생각이 저는 같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이 10화를 그냥 마냥 재밌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 10화의 내용 안에 내가 쓸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이제 축소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마냥 재밌게 쓰다 보면은 내가 쓰려는 이야기랑 약간 동떨어져 있으면은 10화 재밌게 쓰고 20화 30화에서 이제 축 꺾여가지고 축 쓰고 이제 작품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제 글도 있었고 제가 본 글도 초반에 재밌을 것 같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안 되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님이 글을 못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거는 뭐 주제를 잘못 잡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초반 10화 안에서 이제 독자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지가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를 충족해주는 내용이 이 뒤에 있지 않으면 이 뒤의 내용을 안 보게 되니까 이제 내 글의 톤과 톤앤 매너라고 하셨잖아요. 내 글의 톤앤 매너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것들을 앞에서 보여준다는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영 작가님이 약간 데이트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개팅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네. 10화면은 데이트 한 번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개팅하고 데이트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개팅에서 진짜 그거 한 1에서 3화 아닐까. 애프터 받으실래요 해서 10화까지면 솔직히 받아서 한번 가는 게 맞는 솔직히 난 1화도 다 안 봐. 재미없으면 그냥. 맞아. 그냥 재밌어 보이는 글은 진짜 그냥 딱 웹소설 이렇게 한 페이지 딱 보면은 느껴진다. 이 사람은 좀 재밌게 쓰네. 약간 이런 느낌. 10화 정도면 이제 데이트하고 매력 어필하고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글 자체를 이제 문장을 잘 못 쓰더라도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나의 글의 10화는 어떨까? 본인은 몰라. 어떤 작품인지 알 것 같았어요, 혹시. 맞아. 아케레스 작가님 지금 신작 준비하시는 거 좋았습니다. 저도. 다들 다음에 내 거 한번 읽어봐. 좋습니다. 어, 사실 10화 정도 읽어보는 게 약간 유의미한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은 못 읽습니다. 런칭하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12월에 나옵니다. 그냥 10화 정도 읽어보는 게 유의미한 것 같은 게 10화 정도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이제 파악이 끝납니다. 독자들도 내 취향에 맞는지 아닌지 끝나고. 그래서 이 10화는 많이 갔다. 10화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트렌디한 10화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후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축약이 되든지 변형이 되든지 하면서 계속 그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각을 따라가려면 최신 올라오는 작품들 아무튼 초반 웹소설을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하려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항상 인풋이 있고 그 인풋이 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이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쓸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을 때 이렇게 가장 좋은 걸 하나를 뽑았을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근데 그거 있잖아. 근데 1화에서 10화까지 쓰잖아. 쓰면은 근데 꼭 다 재밌어야 할 것 같은데 다 재밌을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근데 다 재밌어야 하잖아.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5화 때 한번 재밌어야 되고 아 8화 때 한번 재밌어야 되고 어. 10화 때 한번 재밌어야 되고 15화 때 재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 약간 1에서 25까지 나누면은 그냥 중간중간마다 꼭 재밌어야 하는 파트 부분 화가 있고 그 나머지는 조금 살짝 좀 경시해도 괜찮은. 근데 나는 그렇게 치면 난 무조건 1화거든. 맞아 1화는 무조건 재밌어야 돼. 그렇죠. 1, 2, 3은 무조건 재밌어요. 1, 2, 3화가 재미없으면 그 다음을 안 보다. 저 그 그래프가 있어요. 이 우리는 연독 빠지는 그래프. 연독 빠지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회차별로 이제 조회수 몇이 찍혔고 구매수 몇이 찍혔는지 알려주는데 이제 그래프가 1, 2, 3화에서 절반이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맞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피아 조회수만 봐도 1화에서 반 깎이고 2에서 반 근데 깎이고. 1, 2, 3화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글인지 아닌지 맞아, 판단하는 맞아. 거라서 약간 우리가 말했듯이 딱 첫 장면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이거 내 스타일이네. 얘 읽어야겠다. 아닌다가 결정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쓴 글과 뭐 상관없이 못 쓴 글과 상관없이 취향을 타는 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 부분에서의 다이나믹한 롤러코스터는 그 연독 하강은 당연한 것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게 이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게 좋은데 기왕이면 내 취향이랑 약간 다른 사람들을 잡느냐 못 잡느냐도 이제 잘 쓰고 안 쓰고 재밌고 재미없고 해서 결정이 나니까 기왕이면 잘 쓰는 게 좋다. 진짜 잘 쓴 글은 취향이 아예 다른 사람도 보게 만들겠죠. 자, 오늘 약간 10화 쓰는 법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하려 했는데 10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화를 어떻게 쓰는지보다는 근데 테크닉적으로 할 이야기는 그렇게 초반에 다 나온 것 같고 약간 초반에 대한 우리 서로의 생각을 많이 얘기해봤습니다. 10화는 그냥 센스로 써야지. 아니야, 10화 센스로 쓰면 안 되는 거 같아. 공식으로 써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잖아. 나다. 아니 근데 공식이 공식이 센스로 만들어졌어. 강창사의 저는 30분 전에 강창사.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쓰다 보면은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 근데 센스도 필요하고 공식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면. 공식은 클리셰고 센스는 인풋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10화 쓰면은 10화 쓰기까지 되게 많은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쓰고 난 시점에서 내 1화부터 10화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공식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거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나? 그때 체크 해보면은 재밌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다 하면은 11화 쓰는 거. 10화까지에 쓰는 공식이 나중에도 굉장히 유효하지. 완결 때까지 유효하지 그거는. 자, 오늘 이렇게 웹소설 10화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소설 작가가 말도 잘함. 오늘 수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웹소설에 관한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